한국인들이 일본에 호감을 가진 비율이 31%로 상승했다. 일본 요미우리가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는 급조한 것은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인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태국이 89.6%, 미국이 79.6%, 중국이 39.7%, 그리고 우리 한국이 31.3%라는 비율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데 왜 한국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느냐? 그것은 바로 한국의 호감도가 전년 대비 8.6%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중 절반이 일본을 가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 또한 16% 이상 급증한 결과라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사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5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한국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한국을 언급하는 것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이 여론조사를 두고 일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반일 그렇게 외쳐봤자 역시 한국은 일본을 동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 일본인들은 일본 언론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가지를 못하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일본의 FNN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을 못 가게 되니 한국의 맛이라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 슈퍼마켓에 한국 제품들이 모조리 동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식재료를 사기 위해 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니시구의 예스마트를 그 예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본고장의 김치와 라면, 막걸리, 소주 등의 천여 종의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이 슈퍼에는 평일 약 500명, 휴일에는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방문하여 한국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한국 식품이 이토록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된 사정 때문으로서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한국에 방문하는 기분을 맛볼 수 있을까 하여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 고객들은 친구들과 다 같이 한국에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가지 못하게 돼서 집에서라도 한국을 즐기는 방식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일 갈등 이전 신치토세공항과 한국을 잇는 정기 직항 노선은 2019년 8월까지만 해도 주 111회 운항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 이후 전편이 운행 중단되고 있어 홋카이도 도민에게 가장 친근한 해외 국가였던 한국이 단번에 멀어짐으로 인해 한국의 맛을 집에서나마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슈퍼 등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의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51%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죽겠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일본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식재료 마트가 동인하는 일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은 어차피 일본에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되도한한 자신감이 넘칠 만도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 일본의 이런 기고만장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반일, 불매는 이제 옛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일본의 JB프레스 기사가 그 정확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인들이 불매를 하면서도 일본 맥주를 마시고 싶어 안달이고 한국에서 계속되는 일본 불매는 편의주의를 통한 선택적 불매일 뿐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내에서 일본 불매는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는 일본 제품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사는 경우가 많은 기회주의적인 선택적 불매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019년 10월 한국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은 수량, 금액 모두 0이었지만 최근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월 139톤이었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은 올해 1월 1072톤으로 1년 만에 6.7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인들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전부터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한일 갈등 이후 우리의 불매가 거세지자 했었던 그 주장, 한국은 저러다 만다, 국민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의아한 점이 있다면서 그것은
한국이 일본산 제품이나 식품을 얼마나 제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는데요. 따져보면 일본산 제품은 불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일본 맥주가 한국에서 나돌지 않은 결과 슈퍼나 편의점 선반에는 일본 이외의 해외 맥주가 진열되었고 코젤, 필스너 우르켈, 칭다오, 페로니 맥주 등이 그 대상이었지만 한국인들이 일본산 맥주를 불매한다며 대체한 이 맥주들 역시 일본 것이라는데요. 이탈리아의 페로니 맥주를 필두로 체코의 필스너 우르켈, 코젤, 폴란드의 티스키 등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맥주 불매한답시고 마시는 이 맥주들이 모두 아사히그룹 홀딩스 산하의 제품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래봤자 한국은 일본을 못 벗어난다고 주장할 때 또다시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대일 무역 적자인데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대일 무역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입니다. 이는 우리가 대외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의존도로 인해 적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높아진 부분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이로 인해 큰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것은 지금 당장에 해결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소부장 정책으로 관련 분야의 제품들을 하나씩 탈일본시키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일본의 가마우지 짓거리를 모두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은 아니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서히 진행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일본 의존도가 심했던 경제구조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탈일본을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반면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가 보도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탈일본을 착착 진행 중이며 첨단 소재의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 2020년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이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는 소식,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의 한국행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위치의 소식 등은 일본인들에게 노출되어도 일시적인 노출이며 애써 그 영향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큰데요. 그 밖에도 유니클로 매장에 잇따른 철수를 비롯 한국에서 철저히 망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소식들은 단신이거나 별 영향 없다는 뉘앙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이 우리를 보고 선택적 불매를 한다고 비웃을 수 있는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한국산 제품을 특정 갈등이 있다고 불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국 불매는 생활화되어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아직 일본에 진출도 하지 않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까지 미리 알리고 오기만 와봐라 하는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데일리 신초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 대상으로 네이버, 현대차, 삼양식품을 꼽고 있습니다. 기사는 결국 한국 기업들은 불매를 외쳐대봤자 일본에 와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논조인데, 이 기사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불매운동도 불발, 결국 일본 의존의 한국, 그런데도 계속 일본의 다양한 트집을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라. 배터리는 불이 나고 라인은 정보 누설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일까지 하면서 왜 일본에 진출하려고 하는가? 한국의 인건비가 어쩌면 일본보다 높아진 것 같다. 일본이 시장도 크고 재외 동포들도 있으므로 쉬운 것이다. 그러나 반일을 외치며 일본에 진출할 수는 없다. 진출할 기업은 반일하지 않겠다는 미디어 인터뷰를 해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뿌려 일본에서 쫓아내자 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일본 전체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등장하겠죠. 일본의 전 공군 참모총장이자 도쿄도 지사 선거에 나와 무려 60만 명의 도쿄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토모카미 토시오는 2015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위안부가 사실이라면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인가? 한국 남자들은 모두 겁쟁이였는가? 도쿄 시내와 지방 도시에서 수백 명 단위로 혐한 시위를 하는 자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일본에는 많죠. 허나 그에 대해 침묵으로 동의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수백만 명 이상 존재합니다. 토모카시 토시오가 도쿄에서만 60만 명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지금도 일본의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일본의 젊은이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 어떨까요? 한국을 좋아하니 역사적 반성을 하자고 나설까요? 아니요.
그들 역시 역사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BBC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역사 수정주의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큰 인기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를 지지한 60만 명 중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들이 4분의 1이었음에 경악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남자는 여자들이 끌려가도 가만히 있는 겁쟁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가 엄청난 지지를 받는 국가 일본. 한국 기업은 아직 제대로 진출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철저히 부정 보도를 해서 우리 기업들을 망하게 하자는 일본. 이에 대항하여 일본의 제품 대신 다른 대안으로 일본의 제품을 대체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발적인 비정치적 행위인 것이죠. 최근 중국과 북한 문제로 한미일 간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우리 목구멍으로 일본의 맥주 한 모금을 삼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일 공조는 외교 안보의 문제이기에 한미동맹 관계도 감안한 부득이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외교 안보적으로 일본 정부를 대하는 것과 우리가 일본 기업과 일본산 제품을 대하는 것은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미, 대일, 대중, 대북을 비롯한 모든 외교 협상에서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와 우리 생활 속 일본, 이 두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본이 노리는 전략에 우리가 걸려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매가 행여 끝이라도 난다면 그들은 또다시 외치겠죠. 거봐라. 한국 민족 특유의 냄비 근성일 뿐이랬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